꾸준히 공부를 해오던 베이스가 좋은 학생들은요, 학사 편입을 하려고 자격증과 강의, 독학사를 할 시간에 이 점수를 올리면 돼요. 입시 결과가 말을 하는데 왜 자꾸 학사 편입을 권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안녕하세요, 학점민족 최승목 튜터입니다. 자, 오늘은 당장 앞으로 5개월 후에 있을 2024년 편입과 내년인 2024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반이냐 학사냐를 놓고 대학교 입시 결과로 정확하게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편입은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인데요, 일반 편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2학년을 수료한 사람이 지원 가능하고, 학사 편입은 4년제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인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지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년제를 졸업하고 또 4년제를 간다?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솔직히 힘들죠. 지방대 출신을 제외하면 없을 거예요. 따라서 학사 편입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 학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점은행제가 마케팅 대형업체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지표도 없이 학사가 무조건 쉽다는 식으로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건데요, 자, 정확하게 일반 편입을 해야 할 사람, 학사 편입을 해야 할 사람,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100% 정확한 자료인 입시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딱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시고 렛츠고! 자, 먼저 가천대학교, 광운대학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총 6개 대학의 자료를 토대로 볼 거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천대학교입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의 자료인데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먼저 영어 커트라인부터 보겠습니다. 19년도에는 일반 편입이 64.8, 학사 편입이 59.1로 약 6점 정도 낮은 평균 커트라인을 보였고, 20년도에는 일반 편입이 69, 학사 편입이 63.5로 약 5점 정도 낮은 평균 커트라인, 21년도에는 일반이 64.8, 학사가 60.6으로 4점 정도 낮은 커트라인을 보였습니다. 자,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지만 이 최소 2문제 이상은 차이가 난다는 게 포인트죠. 자, 다음 수학 커트라인입니다. 가천대는 편입 수학 100%를 평가한다는 점 참고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19년 일반 평균 70, 학사 평균 61로 9점 차이, 20년 일반 평균 73.9, 학사 평균 70.6으로 3점 차이, 21년 일반 평균 78.7, 학사 평균 77.3으로 1점 차이. 자, 보시면 일반과 학사의 격차가 2년 새에 많이 따라잡힌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만 가천대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해서 똑같이 편입수학 100%를 평가하는 세종대 입시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연계부터 볼게요. 19년 일반 평균 126.4, 학사 평균 100.25로 약 26점 차이, 20년 일반 평균 129.47, 학사 평균 134.30으로 학사가 역으로 5점 정도 높았고요. 21년은 일반 평균 161.74, 학사 평균 159.39로 다시 일반이 2점 정도 높은 커트라인을 보였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한 가지 가설을 쓸 수 있는데요, 인서울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 편입 수학 100%를 시행하는 대학은 일반과 학사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인문계도 볼게요. 19년 일반 평균 161.75, 학사 평균 156.52로 약 6점 차이, 20년 일반 평균 166.14, 학사 평균 161.77로 약 5점 차이, 21년 일반 평균 162.61, 학사 평균 145.53으로 약 17점 차이가 났는데요, 다른 연도에 비해 21년 세종대는 인문계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을 뿐 대부분 커트라인 차이는 5점대로 이 가천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수학 100%로 자연계 편입생을 선발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영수 종합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단국대학교와 광운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단국대학교를 통해 이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20년부터 22년까지의 자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계 평균 커트라인입니다. 20년 일반 평균 85, 학사 평균 84로 1점 차이, 21년 일반 평균 84.49, 학사 평균 80.27로 4점 차이, 22년 일반 평균 82.37, 학사 평균 77.63으로 4점 차이. 매년 대부분 4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중요한 자연계 이어서 보겠습니다. 20년 일반 평균 영수 합계 144점, 학사 평균 143점으로 1점 차이였고요. 21년 일반 평균 영수 합계 153점, 학사 평균 153.17로 동일했고, 22년 일반 평균 영수 합계 141.7점, 학사 평균 133.75점으로 8점 차이. 매해가 거듭날수록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광운대까지 마저 볼게요. 20년 일반 평균 영수합계 116.8점, 학사 평균 104.1점으로 12점 차이를 보였고요.
21년 일반 평균 영수합계 105.9, 학사 평균 94.4점으로 11점 차이, 22년 일반 평균 영수합계 107.3, 학사 평균 90.4점으로 총 17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와, 매년 10점 차이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자, 우리는 이로써 인서울 중위권 이하의 대학 중 자연계열을 편입수학 100%로 선발하는 곳은 일반과 학사가 차이는 있지만 미비하다는 점과 영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은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 수학만 준비할 게 아니라면 학사를 권장드리고, 이외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은 곳이 있으니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광운대학교 인문계 입시 결과 보겠습니다. 20년 일반 평균 74.4, 학사 평균 65.5로 9점 차이, 21년 일반 평균 72.8, 학사 평균 62.8로 10점 차이, 22년 일반 평균 74, 학사 평균 68.6으로 6점 차이. 자, 점수 차이 확실히 존재하죠. 그럼 지금까지 입시 결과를 본 4개 대학교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인문계는 확실히 학사가 나을 듯해 보이는데요. 자, 이를 확신으로 바꿔줄 마지막 대학교 경기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보겠는데, 참고로 경기대학교는 학사 편입의 경우 자연계열도 영어만 평가한다는 점에서 자연계열은 제외하였습니다. 자, 21년 1번 편입 최초 평균 83.16, 최종 평균 72.21, 학사 편입 최초 평균 81.10, 최종 평균 66.90으로 적게는 이전부터 최대 8점까지 차이를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제 인문계열은 두말할 것 없이 학사가 답이다 라는 결론이 났는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단순히 점수차만 놓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5대학만 봐도 학사가 유리한데 왜 결정을 미루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평균 5점에서 7점 정도의 차이입니다. 학사 편입을 하려면 학점론제 강의, 자격증, 더 나아가 독학사 공부까지 해야 돼요. 그럼 애초에 베이스가 좋은 학생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시간에 한두 문제라도 더 완벽하게 익히면 충분히 극복할 점수차라는 거죠. 굳이 상위권을 갈 게 아니라면 1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만 노베이스는 다릅니다. 점수 상승폭이 비교적 천천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 시험 직전까지 위 점수차를 극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베이스에게만큼은 학사 편입이 필수 권장 사항이고요. 베이스가 좋은 학생들은 고려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위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제가 남겨놓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 결과 외에도 이 첨단 신설학과 개설로 인해서 일반 편입 모집 인원 감축을 예고 중인 대학들이 몇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마지막에 뜨는 추천 영상 보시고 만약 자신이 준비하려는 대학이라면 학사 편입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자, 만약 학사 편입을 준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과정 설계해드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카톡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인영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을 위해 별도로 공인영어 100%를 평가하는 상명대학교 입시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요. 처음으로 공인영어 100% 전형을 시행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이 최초 합격자 기준 평균 982.8점, 최종 합격자 기준 평균 967.5점, 학사가 최초 합격자 기준 평균 948.7, 최종 합격자 기준 평균 824.8로 학사가 비교적 많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인영어 전형도 학사가 나을지는 솔직히 내년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듯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